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밤마다 긁다가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건전조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가려움이 사실은 간이나 신장, 심지어 혈액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작은 증상이 생명을 구하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피부 문제로 보이던 가려움이 어떤 경우엔 몸속 장기의 비명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경고를 어떻게 구별하고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냥 가려움이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그 진짜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밤마다 피부가 가렵고 피가 날 때까지 긁으며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람들은 흔히 겨울의 건조한 공기나 새로운 비누, 혹은 나이가 들어 피부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의학의 시선으로 보면 그 순간 몸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져 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경고음이며 그 경고를 무시할 때 생명은 조용히 짧아지기 시작한다. 간과 신장, 그리고 혈액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독소를 걸어내며 몸을 정화하지만 어느 날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 더 이상 독소를 제때 제거할 수 없게 된다. 그 독소들은 혈액을 따라 피부 아래 신경 끝에 도달해 자극을 일으키고 우리는 이유를 모른 채 밤새 뒤척이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와 그냥 가려워요라고 말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미 간이 섬유화되어 있고 신장은 제 기능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다. 신체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 대신 가려움으로 조용히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고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며 그 경고음을 억누른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소리가 시끄럽다고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과 같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만 우리는 잠시 평온하다고 착각한다. 의사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나는 이 단순한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수없이 보아왔다. 가려움은 몸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내는 신호이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간과 신장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대에 가장 활발히 움직이며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독소를 분해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독소들이 다시 혈류로 흘러들어가 피부로 밀려 올라오고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직전 혹은 깊은 새벽에 가장 극심한 가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때 몸은 말없이 이렇게 외친다. 나는 피로하다. 이제 나를 돌봐달라.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이 진단되기 전부터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들은 피곤하지도 통증이 있지도 않았지만 단지 가려웠을 뿐이다. 그러나 그 단순한 증상이 바로 몸속 기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미 손상된 장기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작을 때, 아직 경고가 미약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가려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생명의 편지이며 그 편지를 무시하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게 된다. 삶은 사소한 불편함에서 무너진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가려움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의 반응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신호라면 그 근원에는 언제나 간과 신장이 있다. 두 기관은 말없이 하루 24시간을 일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만 인간은 그것이 멈추기 전까지 그 존재를 잊고 산다. 간은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아서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담즙을 만들어 지방을 소화시키며 혈당을 조절하고 수백 가지 대사를 관리한다.
신장은 정교한 여과기처럼 피를 통과시키며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다시 몸속으로 되돌린다. 그런데 이 놀라운 협력 구조가 피로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조금씩 흐트러지면 독소는 더 이상 제 시간에 배출되지 못하고 혈류 속에 쌓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몸은 내부의 경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 결과가 바로 피부의 가려움이다. 피부 아래에는 수백만 개의 신경말단이 존재하는데 혈액 속에 쌓인 담즙산이나 요소, 인산염 같은 노폐물이 이 신경을 자극하면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밤에 그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낮 동안 신체가 움직일 때는 혈액 순환이 빠르고 교감신경이 활발하여 자극을 덜 느끼지만 밤이 되어 신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 혈류가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며 간과 신장은 그때 가장 집중적으로 해독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능이 저하된 간과 신장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남은 독소들이 피 속을 떨며 신경을 건드리고 그 자극은 피부 표면으로 전달되어 가려움으로 나타난다. 이때 사람은 단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 순간 간세포는 피로로 신음하고 신장 내프로는 제 기능의 절반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신호가 결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조감, 그 다음에는 간헐적인 가려움, 그리고 어느 날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 이때가 바로 몸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시점이다. 혈액의 색이 탁해지고 피로감이 잦아지며 소변색이 짙어지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간이 약해지면 담즙이 혈류로 역류하고 그 담즙산이 신경말단을 자극해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가려움으로 이어진다. 신장이 약해지면 요소와 요산이 축적되어 전신의 가려움과 부종을 일으킨다. 결국 이 두 기관의 협력이 무너지면 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독소의 통로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연고나 보습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외적 치료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만 그것은 불타는 집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잠시 향기가 나지만 불길은 여전히 안에서 번지고 있다. 진정한 해결은 피부가 아니라 피 속에, 피 속이 아니라 간과 신장에 있다. 그곳의 여과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약도 가려움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없다. 몸은 항상 정직하다. 간이 피로해지면 눈이 누렇게 변하고 신장이 지치면 다리가 붓고 소변이 탁해진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오는 신호가 바로 가려움이다. 작은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소한 증상이 아니라 미세한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첫 메시지다. 간과 신장이 쉬지 못하면 혈액은 더럽혀지고 그 더러워진 피는 결국 피부를 괴롭힌다. 따라서 가려움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 문제이며 피는 곧 삶의 문제다. 몸이 보내는 경고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가려움이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임상 기록과 환자 사례를 통해 의사들은 세 곳의 가려움이 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목덜미와 등 위쪽, 종아리와 발목,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이다. 이 세 부위는 신경, 혈관, 장기의 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첫째, 목덜미와 등 위쪽의 가려움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신호로 변환된 대표적인 경우다. 사람은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낄 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땀과 유분이 축적되어 옷깃이나 머리카락과 자주 닿는 목덜미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 그 결과 피부는 점점 예민해지고 가볍게 스치는 마찰에도 불타는 듯한 가려움을 느낀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에 몰두하는 직장인이나 긴장된 상태로 운전하는 기사, 가사를 돌보며 쉴 틈이 없는 주부들에게 이런 증상이 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샴푸를 바꾸거나 비듬약을 바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근본 원인인 만성 스트레스와 신경 긴장을 다스리지 않는 한 증상은 되풀이된다. 꾸준한 스트레칭, 명상, 규칙적인 수면, 깨끗한 베개와 이불의 관리가 단순해 보여도 이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둘째,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은 혈액순환과 혈당 이상을 알리는 신호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고 난 뒤 다리가 묵직하고 가렵다면
단순히 양말 자국이나 건조한 피부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 현상은 정맥이 약해져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정맥 부전이거나 높은 혈당으로 인해 미세 혈관이 손상된 초기 당뇨의 징후일 수 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다리에 쌓이고 그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며 염증과 가려움을 일으킨다. 이런 가려움은 처음에는 미세한 따가움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심해져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되고 감염이나 궤양으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다리가 자주 가렵다면 하루에 한 번 다리를 높이 들어 혈류를 돕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정맥순환을 개선하며 정기적으로 혈당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는 다리의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간의 피로와 손상에서 비롯된 신호다. 간은 독소를 해독하고 담즙을 만들어 소화를 돕지만 과도한 음주, 지방간, 담석, 약물 남용 등으로 기능이 약해지면 담즙산이 혈류에 역류한다. 이 담즙산은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해 강렬한 가려움을 일으키며 손과 발은 신경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훨씬 심한 자극을 느낀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간이 밤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함께 나타나는 징후로는 진한 소변, 노르스름한 피부와 눈, 이유 없는 피로감, 그리고 식욕 저하가 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히 연고를 바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간 기능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음주를 완전히 중단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녹색 채소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간 회복의 첫걸음이다. 목덜미, 다리, 손과 발의 가려움은 각기 다른 원인을 지녔지만 모두 하나의 의미를 전한다. 그것은 몸이 지금 멈추고 나를 돌보라고 외치는 생존의 언어다. 이 신호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병이 문턱을 넘기 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가려움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피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가려움은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이상을 반영한다. 팔과 다리, 등과 가슴, 심지어 얼굴까지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며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면 신체의 해독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이러한 전신 가려움은 간과 심장, 혈액, 담낭의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비누나 계절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혈액 속의 독소가 제거되지 못해 피부로 밀려나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볼 때 전신 가려움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만성 신부전이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이지만 그 기능이 떨어지면 요소와 인산염 같은 독성 물질이 축적된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따라 피부에 스며들면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가려움이 생기고 이로 인해 불면과 피로가 심화된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이 망가져도 통증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그저 가려움을 느낄 뿐이며 병은 조용히 진행된다. 둘째, 백혈병과 같은 혈액 질환이다. 혈액 속의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전신의 신경을 자극한다. 이때의 가려움은 일정한 부위가 아니라 팔, 가슴, 등, 머리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발진이 없지만 점점 심해지고 긁을수록 악화된다. 또한 체중 감소, 미열, 야간 발한, 쉽게 멍이 드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혈병으로 인한 가려움은 항히스타민제나 연고로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셋째, 간과 담낭의 장애다. 간은 독소를 해독하고 담즙을 만들어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한다. 이 담즙산이 피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서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가렵고 특히 밤에 그 증상이 심하다. 담즙이 역류하면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도 전신 가려움이 먼저 생기며 소변이 진해지고 변이 옅어지며 식후 복부 불쾌감이 동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간 효소 수치나 빌리루빈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전신 가려움의 공통점은 단순히 불쾌한 증상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장이 제 기능을 멈추면 혈액은 스스로 오염되고 간이 막히면 담즙이 독소로 변하며 혈액이 이상해지면 세포 단위의 질병이 시작된다. 가려움이 전신으로 번질 때
그것은 이미 내부의 경고등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긁는다고 독소가 빠져나오지 않으며 연고로도 잠시뿐이다.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뿌리를 찾아야만 한다. 피부는 단지 창문일 뿐이다.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바라보게 된다. 전신 가려움은 그 창문이 열리며 몸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병은 깊어지고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 그러나 이 신호를 들을 줄 안다면 그것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다. 가려움이 온몸을 덮을 때 그 불편함은 몸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기억에 남는 것은 환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의 삶은 증상 하나하나가 의학 교과서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해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가려움이 단순한 불편함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신호였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한 은퇴 교사는 어느 날 밤부터 등 전체가 가렵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침대 시트가 깨끗하지 않거나 건조한 겨울 공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그의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피로감도 없었고 통증도 없었지만 가려움이 그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변화를 대신 알려주고 있었다. 치료가 늦었다면 그는 투석을 시작해야 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전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다리가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생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고 발목이 부어오르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이었다. 이미 혈당이 통제되지 않아 다리에 궤양이 생겼고 결국 감염이 번지면서 발가락 절단 수술을 피할 수 없었다. 그에게서 가려움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일찍 자신의 몸에 귀 기울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또 한 노인은 광주에서 살았다. 그는 석 달 넘게 손바닥이 가려워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거지 비누가 문제라고 생각해 여러 세제를 바꾸어 보았지만 가려움은 오히려 심해졌다. 결국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그때 밝혀진 것은 지방간과 담석이었다. 담즙의 흐름이 막혀 혈액 속에 담즙산이 쌓이면서 피부 신경을 자극한 것이 원인이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를 통해 석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치료가 끝난 후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가려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병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그 가려움은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신호였던 것이다. 또 한 환자는 경기도의 한 할머니였다. 그는 전신의 가려움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다. 처음에는 음식 알레르기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로 높아져 있었다. 이미 만성 신부전의 진행 단계였다. 그녀는 피가 날 정도로 긁다가 상처가 감염되어 궤양이 생겼고 면역력까지 떨어져 작은 가려움이 1년의 재앙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치료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병의 경고음을 무시한다. 그러나 그 미세한 신호에 반응한 사람만이 스스로를 구한다. 목덜미의 따가움, 다리의 가려움, 손바닥의 화끈거림, 혹은 이유 없는 전신의 불쾌감. 이 모든 것은 병이 시작되는 순간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이다. 임상 현장에서 본 진실은 분명하다. 가려움은 질병의 그림자가 아니라 희망의 빛이다. 몸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신호를 듣기만 한다면 언제든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모든 가려움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무시하면 병이 완성되고 귀 기울이면 건강이 되살아난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찾을 차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간과한다. 가려움이 항상 병적인 원인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범인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의학적으로도 환경적 요인이 가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상의 작은 변화, 익숙하다고 생각한 물건 하나가 피부에 예기치 못한 자극을 줄 수 있다. 새로 산 옷은 보기에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남은 화학약품이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유발한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보호막은 얇아지고
세포의 회복력은 느려지며 그 결과 작은 화학물질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어떤 이는 세탁세제를 바꾸고 나서 가려움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강력한 세정 성분이 남은 섬유가 피부의 천연 유분층을 벗겨내어 미세한 염증을 만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새로 바꾼 샴푸나 보습 크림이 문제였다. 해외에서 자녀가 보내온 고급 제품이 오히려 알레르기를 일으켜 온몸이 따끔거렸다는 사례도 있다. 울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온몸이 2주 동안 가려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검사 결과 간과 신장은 모두 정상이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다시 묻자 최근에 허브 향이 나는 새로운 샴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샴푸를 중단하자 단 사흘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이 사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준다. 몸이 갑자기 반응할 때 그 이유는 늘 몸속이 아니라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새 옷을 샀는가? 다른 세제를 썼는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는가? 이러한 변화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의심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놀라울 만큼 명확한 결과가 드러난다. 범인이 사라지면 가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통해 몸이 스스로 답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흔히 가려움이 생기면 약국으로 달려가 연고를 산다. 그러나 연고는 증상을 덮을 뿐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 진정한 치료는 관찰에서 시작된다. 생활 속의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예방책이다. 몸은 언제나 가장 솔직하게 반응한다. 낯선 화학물질이 닿으면 가렵고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오면 편안해진다. 그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두려움과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관리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가려움의 범인을 찾는 일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몸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듣고 조율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조율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균형을 되찾는다. 몸의 경고를 들었고 외부의 원인들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안쪽의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 가려움은 종종 피 속의 독소가 제때 배출되지 못해 피부를 자극할 때 나타난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은 몸속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간은 하루에도 수천 번의 화학 반응을 수행하며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혈액 속의 불순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이 피로해지면 독소는 피에 남아 피부로 밀려 나온다. 그래서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사실 간과 신장이 숨을 헐떡이며 보내는 구조 신호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이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약이나 보조제를 찾지만 그보다 강력한 해독제는 식탁 위에 있다. 설탕, 흰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가공육,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간의 해독 효소를 마비시키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한다. 이런 음식들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속 염증 수치가 빠르게 내려가고 혈액이 맑아지며 가려움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다. 반대로 간을 돕는 음식은 대부분 자연이 주는 단순한 재료들이다. 시금치, 브로콜리, 부추, 미나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들기름과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줄여 기능을 회복시킨다. 신장을 돕는 식품으로는 검은콩, 팥, 수박, 오이 등이 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해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물 역시 약이다. 하루 종일 커피나 음료수로 수분을 채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몸을 더욱 건조하게 만든다. 깨끗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해독의 기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잠이다. 간과 신장은 밤의 기관이다.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새벽 시간에 여과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그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으면 해독 과정이 중단된다. 많은 환자들이 밤마다 가렵다고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해독의 리듬이 깨져 몸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해독보다 강력한 치료법이 없다. 또한 지나친 약물 복용도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든다. 진통제, 수면제, 다이어트 보조제, 한약까지
모든 약물은 결국 간에서 분해되고 신장에서 배출된다. 불필요한 약을 줄이는 것은 몸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가려움이 줄어드는 순간은 단순히 증상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몸속의 독소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해독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비우는 일의 누적이다. 간과 신장이 편안해질 때 피부는 스스로 맑아진다. 그때의 가려움은 사라진다. 결국 몸의 청소란 화려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되돌리는 일이다. 피를 깨끗이 하면 마음도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다시 몸이 회복된다. 그 순환이 완성될 때 비로소 가려움은 몸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균형이 회복되었다는 신호로 바뀐다.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의 신호가 아니라 몸 전체의 경고임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망설인다.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룬다. 그러나 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려움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밤마다 심해지고 약이나 보습제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내부 장기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피부과 진료가 아니라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갑상선, 담낭 등 전신 검사를 포함한 정밀 진단이다. 조기 발견은 단순히 병을 빨리 찾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병은 언제나 조용히 자라고 증상은 가장 늦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가려움이 왔을 때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병원 진료와 함께 생활의 균형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다. 간과 신장은 규칙적인 습관 속에서 회복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적당히 걷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은 약보다 강력하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그 순간부터 독소는 제 길을 찾아 배출된다. 반대로 불안과 피로, 과로와 분노는 독보다 더 빠르게 몸을 해친다. 하루의 피로를 밀어붙이며 사는 사람은 결국 그 피로가 독이 되어 돌아온다. 가려움이 밤마다 심해지는 것은 그날의 긴장과 피로가 정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의 몸을 믿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병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몸은 병을 만들면서 동시에 치유의 길을 함께 준비한다. 간은 손상되어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이고 신장은 절반만 남아도 기능을 유지한다. 혈액은 하루에도 수천 번 새롭게 순환하며 스스로를 정화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깨끗한 음식, 맑은 물, 충분한 수면, 그리고 평온한 마음. 그 단순한 4가지가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한다. 가려움은 결코 하찮은 증상이 아니다. 그것은 피부가 아니라 생명이 내는 신호음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병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병보다 먼저 회복을 시작한다. 인체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이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직전 또다시 가려움이 찾아올 때 그 불편함을 짜증으로만 느끼지 말고 잠시 멈춰서 물어야 한다. 내 몸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그 질문이 진정한 치유의 출발점이다. 가려움은 때로 죽음의 그림자처럼 다가오지만 동시에 삶이 아직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구하려 애쓴다. 그 손을 잡을지 외면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가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불편함 속에서 삶의 의지를 보라. 그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속삭임이며 우리 몸이 스스로를 되살리기 위해 내는 가장 순수한 목소리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가려움 하나에도 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정보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